이번에는 중국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증권부의 최종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중국 시장의 급락세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떨어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떨어졌는데요. 전반적인 네. 중국 시장 상황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G2로 부상한 중국의 최근에 좀 금융시장의 혼란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단 주식시장이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등락폭이 좀 있는데 어제 상하이 종합지수가 7.63% 급락을 해서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 만에 3,000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지난 24일에는 장중 8% 넘게 폭락을 했고요. 장중 9% 넘게 폭락을 하는 등 아주 극심한 부진을 보였고요. 나흘 연속 급락 마감을 했는데 이 기간 동안 무려 하락률이 21%나 됩니다. 지수가요. 굉장히 그러니까 심상치 않은 거죠. 네. 종목으로 쳐도 우리 시장에서 거의 하한가 비슷할 정도의 낙폭을 네네, 기록하고 그렇습니다. 있고 사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도 25bp를 내렸고 지준율도 50bp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괜찮아질까 싶었는데 오늘 장에서도 역시 좀 약보합권에서 이어진단 네네네. 말이죠. 이 약발이 안 먹혀도 너무 안 먹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왜 이렇게 좀 계속 하락 추세에 이어지는 건가요? 네, 일단은 최근에 좀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좀 고조되는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달 차이신 중국 제조업 PMI를 좀 살펴보면요. 47.1로 직비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2009년 3월 이후 6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니까 굉장히 좀 극심한 부진을 나타낸 것이고요. 중국의 최근 수출 지표 역시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올해 3월 수출을 한번 살펴보면 전년 동월 대비 약 15% 줄었고요. 전월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한 8.3%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좀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경제 성장률 달성치인 7%를 좀 달성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 이유고요. 또 아울러서 중국 증시가 최근에 굉장히 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 부분 역시 좀 중국 정부의 부양책 효과가 좀 컸다 이런 좀 지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그동안에 굉장히 부양책을 많이 내놓기도 했는데 근데 최근에는 좀 이게 이른바 좀 약발이 안 먹힌다 이런 좀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24일에 이제 장중 9% 넘게 폭락했을 때도 중국의 이제 연기금을 최대 총자산의 30%까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장중 9% 넘게 폭락을 하기도 했고요. 네. 또 이 때문에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좀 또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지급준비 인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 한 4개월에서 6개월은 기다려야 된다고는 하지만 네네. 주식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이 들면서 올랐으면 좋았을 텐데 뭐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이 중국 문제 때문에 뭐 신흥국은 물론이고요. 선진 시장까지도 좀 흔들리다 보니까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것 때문에 간밤에 좀 그래도 상승을 하다가 막판에 네네. 다시 하락을 했단 말이죠. 좀 선진 시장까지도 이렇게 애를 먹는 이유 어디서 좀 더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중국 증시가 흔들린 이후에 처음에는 이제 아시아 신흥국 중심으로 좀 흔들렸는데 이제는 미국, 유럽, 뭐 전 세계적인 그런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네.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나흘 동안 약 12% 정도 하락을 했고요. 대만 가권 지수 같은 경우도 전일 반등을 하긴 했지만 지난 21일과 24일에 각각 3%, 4% 넘게 폭락을 한 바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현재 1900선 아래에서 좀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미국 증시 방금 얘기해 주셨는데 어제 경제지표 호조 그리고 중국의 기준금리 지급준비 인하 효과로 좀 장중에 2% 넘게 급등하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마판에 중국을 좀 과연 좋게 봐야 되는가 이런 좀 의구심이 가중이 되면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한 1% 하락을 했고요. 네. 세계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블룸버그 통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세계 증시의 시가총액은 60조 8천억 달러 수준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이 위안화를 전격적으로 단행을 했는데 그 이전인 11일과 한번 비교해 보면 시가총액이 무려 11.7%나 감소를 했습니다. 예. 우리 돈으로는 약 9,600조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 그렇죠. 증발을 한 거고요. 또 이제 단순히 금융시장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로 상품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좀 자원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동남아시아나 이제 뭐 남미 국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신용부도 스와프로 불리는 CDS 프리미엄이 최근에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CDS는 신용 위험을 사고 파는 거래인데 프리미엄의 상승은 신용 위험이 좀 증가했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국가 신용의 위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부분이 올라갔다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를 먼저 살펴보면 금감원하고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우에는 중국의 둔화 우려 그리고 최근에 대북 위기까지 겹치면서 지난 24일에 80bp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해 말 한 54bp 선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요. 예. 중국 역시 117bp까지 올라서 연초인 한 85bp 이 수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밖에 뭐 브라질, 남아공, 뭐 태국,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등의 CDS 프리미엄, 그러니까 국가 부도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통화 가치도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 원화 강세로 돌아서고 있긴 한데 얼마 전에 1,200원을 돌파하면서 5년 1개월 만에 원화 값이 가장 낮았고요. 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통화 가치도 1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현재 상황 그리고 신흥국 시장, 선진 시장 할 것 없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마지막 질문으로 역시 제가 앞서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렸었던 기준금리 인하와 지준율 인하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국 시장에서 인민은행에서 뭐 지준율을 인하한 다음에 항상 주말에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맞습니다. 이번에는 평일에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개를 동시에 얼마나 중국이 급한지 알 수가 있을 네, 것 같은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기준금리 인하고 지준율 인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추가적으로 기준금리 더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네네.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될 거예요? 앞으로의 향방은? 일단 좀 시장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이제 중국이 좀 흔들리면서 이제 시장에는 좀 9월 위기설이라고 불리는 좀 이런 부분들까지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불거지고 있는 9월 위기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좀 과거의 경험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강한데요. 일단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그리고 2001년 9.12 테러가 9월에 있었고요. 유로존의 2011년 위기도 9월에 극에 달했습니다. 이번에 시장에서 제기되는 9월의 위기설은 중국의 경기 둔화 그리고 위안화 평가절하 등 중국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만약에 이제 다음 달이죠 9월에 금리 인상을 하면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이 가속화돼 해당국들이 좀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예. 일단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 어제 전격적으로 동시에 기준금리와 지급준비를 인하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지켜보자. 이 부분이 좀 약발이 받지 않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위안화 평가 절하를 할 수 있다. 이런 예. 얘기들도 조금 나오고 있고요. 예. 또 미국이 9월에 금리 인상을 한다면 세계 자본의 좀 급격한 이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역시 이제 뭐 이게 효과가 별로 없다 보니까 다시 한번 위안화 절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우리 시장도 여기에는 좀 단단히 대비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에서 새롭게 들려오고 있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과 현재 상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최종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슈엔 현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역시 시장을 보면 아직까지도 참 힘든 시장인 건 분명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다른 곳에서 경제 아이디어 저희 이슈엔 현장에서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